반갑습니다. 오늘 의식 동작 수업은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네, 노란색 표지의 이 책인데요. 네, 클레멘트 스톤이 쓴 책입니다. 네, 미국 그 세계 대공황 시절에 무일푼에서 금융 대제국을 건설했고 미국 50대 부자가 된 전설의 인물입니다. 클레멘트 스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슈퍼챗 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선물로 이 책을 다 한 권씩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또 두 번 출판 기약을 앞두고 있는데 황지의 작가랑 이제 김봉선 작가입니다. 예, 황지의 작가 이번 주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되면 한 책엽, 그리고 저를 만난 지 며칠 만이죠? 대충? 한 달하고 한 며칠 또 된 거 한 40일 정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겠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일단 제가 그 우주 시스템이라는 거를 깨달아 버렸고, 네. 그리고 내가 하면 된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감정에 건드려졌을 때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모든 걸 믿고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저도 확신으로 행동하게 됐고 예전보다 더 행동력이 강해지고 하루를 한 달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주 출판 기획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 이유도 제가 이제 오늘 이 의식 성장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책에 대한 이 책의 저자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고 한번 갈게요. 3살 때 그의 아버지는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다. 6살부터 직접 신문을 팔기 시작해 13살이 되던 해에 신문 가판을 소유한다. 16살이 됐을 때 보험중개사무소를 차린 어머니 밑에서 일을 돕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수입은 일주일에 100달러를 이제 넘기게 된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00달러라는 게. 그리고 그는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호레이스 알저의 책들을 좋아했다. 그 호레이스 알저라는 그 소설가, 그 사람이 책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 시각화, 자기 암시 원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하죠. 1919년 스톤은 미국 연합보험회사를 설립했고 1920년 후반에는 미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보험 판매 회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이제 미국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회사도 이제 힘들어지죠. 이때 이제 직원들의 5분의 4인 이제 850명 정도가 이런 상황에서는 못하겠다 하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회사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확신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황이라는 상황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황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 믿음을 직원들에게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한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양념만 해도 저는 수십 번 읽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전율이 오고 소름이 돋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전 직원들 5분의 4, 850명 정도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공황 상태에서는 보험을 못 판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보험이냐 했지만 이 저자는 공황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는 그 누구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비싼 보험을 보험회사에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팔지 않았던 그 최고액의 그 보험을 발행해 주시오. 내가 팔아보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이제껏 세웠던 그 보험 판매 모든 기록들을 이 세계 대공황 시기에 다 갈아치웠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제 보험 판매를 하면서 세웠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 성공 시스템을 정립을 하게 돼요. 완벽하게 이걸 정립을 하고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상황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 상태와 실천에만 좌우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남아있던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적극적 정신 상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에 남은 135명은 예전에 1000명이 판매하던 보험 판매 양을 능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 중에 수십 명은 100만 장자가 되었다. 그의 회사는 5,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포춘지는 그를 미국의 50대 재벌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하게 된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양력만 봐도 저는 이 학문을 다 읽은 느낌입니다. 이 클레멘트 스톤, 이 무일푼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의 어떤 그 일대기인데, 살은 이야기를 아주 압축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양력만 봐도 전율이 오고 최고의 인생을, 멋진 삶을 살았구나. 진짜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은 절판 도서죠. 절판 도서입니다. 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왜 절판 도서가 됐을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안 팔려서 절판이 된 거예요. 사실입니다. 초판도 팔지 않았고 절판시켰습니다. 이 책이 네빌 고다드의 책을 출판한 33개의 계단, 그곳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아주 감춰져 있는 그 가치를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수십 번 읽고 우리 한재겹 식구들에게 또 이제 이 교재로 사용도 하고, 유튜브 제 채널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공유를 하니까 또 찾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상민 대표가, 이 출판사의 대표가 저한테 그 메일이 왔어요. 이 책을 다시 한번 개정판을 한번 내보려고 한다. 조심스럽게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더라고요. 허락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의 어떤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이런 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책들 다 제가 안 팔리는 책들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책엽 식구들을 통해서 읽히고 교조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김도사가 읽은 책들은 조금 특별하다 찾게 되고 하니까 또 많은 출판사에서 다시 또 개정판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메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했고, 하시면서 김도사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좀 언짢으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답신이 왔어요. 저는 책을 고르는 안목이 제가 탁월합니다. 제가 탁월해요. 제가 그동안 초인생활 그 책도 그랬죠. 그리고 100만 장자 메신저도 제가 거의 찾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한책엽을 통해서 제가 또 저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죠. 옛날에 어떤 작가는, 코치는 지금 잘 나가는데 이 책을 몰래 재본해서 판매하다가 걸려가지고 자기 카페에 또 공개적으로 메일을 사과문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고, 그건 있었어요. 자, 볼게요. 25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 저자의 이제 경험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담아뒀더라고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정말 대단하다. 1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아이나 어른이 되면 상황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 생각의 패턴이 되고 그 생각의 패턴은 후에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과거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의 결정도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의 결정도 올바른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더 큰 좋은 것으로 자라나고 나쁜 것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더 나쁜 것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정에 있어서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 결정도 올바른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과거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이 마음 공부, 영성 공부, 어디 뭐 선원에 들어가서 뭐 이 명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50대 초반이신데 그 대전에 사세요. 사시는데 마음 공부를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 공부,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마음의 어떤 평온함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성장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이제 스님에게 배움을 그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자기가. 진짜 처음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세뇌 작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절에 있는 스님이고 주지고 그리고 주지 스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지도자고 그런 이제 분들이면 좀 믿잖아요. 설마 이런 뭐 스님이 목사가 신부가 이런 짓을 할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돈을 계속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한 3억 정도를 이제 돈을 갖다 줬어요. 3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신랑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난리 난 거야. 진짜 이상하다.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돈을 이제 3억을 잃으신 거야. 이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가정이 이제 안 좋아지지. 보통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다 이제 뭐 이제 이혼하시고 뭐 그렇게 됩니다. 팩트예요. 이제 이분도 그렇게 되셨어요. 혼자 되셨고 이제 큰 딸인가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하고 사이도 좀 안 좋고 해서 이제 딸이 이제 독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참 마음이 안 좋고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땡중들이 너무 많아요. 그 3억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마음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그때 본인이 그때 좀 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면 자꾸 눈물을 흘려. 희한해. 또 이렇게 각티슈를 또 이렇게 뭐 드리고 눈물을 좀 그렇게 하시고 꼭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는데 아니 이렇게 그 스님한테도 땡중한테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당한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단기간에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지. 어쨌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가셨고, 제 교육 과정에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셨고, 이분이 내 물어봤습니다. 하고 많은 그런 이런저런 코치들이 많은데, 내 제자만 해도 수백 명이 나의 이 노하우를 뺏겨가서 가르치고 있고, 몰래 가르치다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외에도 또 외부의 다른 그런 나한테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또 작가들도 이런 책 쓰는 방법, 의식 성장에 대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오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요. 김도사님은 말씀하실 때 그
진정성, 진심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식이 없는 순수함,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을 안 해도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오셨고, 예, 아까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노트북을 구입하러 가야 되는데 프린터기랑 어떤 걸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참 나도 너무 이거 정이 많아가 내가 골치 아파. 그냥 알아서 사세요 뭐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나도 이걸 좀 버려야 돼. 잠깐만요. 기계는 내보다는 곤마담이 더 많이 아니까 지금 육아 때문에 잠시 자고 있습니다. 아까 그때 한 12시 정도에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면 내가 얘기 한번 물어볼게 하다가 이제 다시 내가 이제 했어요. 그냥 이제 적당한 걸로 인터넷이 되고 한글 문서가 되는 것만 됩니다. 사세요 해서 보내서 그 길로 왔어요. 자, 여러분 있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이제 뭐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이런 뭐 이 옷을 살지 저 옷을 살지 샤넬을 살지 뭐 루이비통을 살지 이런 이제 선택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선택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있는데 사람 선택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람 선택.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이제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 뭐 이념, 사상, 생각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이제 전수를 받는다 이 말이지.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기회주의자였고 얍삽했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편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배부르게 먹고 있고 잘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갈취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노력을 해서 고생했는데 여기 저자처럼 무일푼이었지만 가진 고생 끝에 노력 끝에 또 그 과정에서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면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첫 번째 왜? 진짜 그 밑바닥 경험을 해봤고 밑바닥 경험을 해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진 노력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는 동안 숱한 시련과 역경, 좌절, 뭐 절망 이런 것을 맛보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성공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나와 같은 그런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안타깝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떠오르니까.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내면에는 아직도 자라지 않은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이 되니까 보듬어 주고 싶고 그 상처를 달래주고 싶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럼 이제 사람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요. 사람을 안 만나면 왜 좋은가 하면 많이 만나서 좋은 것도 없습니다. 많이 만날수록 사기당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고 이용당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람을 안 만나버리면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일도 거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이제 넘쳐나서 이제는 건강보조식품이 홍수예요, 홍수. 그게 내 생각은 더 우리 그 에너지 균형을 망치는 것 같아요. 내 봐서는 우리 이거 지구, 이거 조그만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며 얼마나 많은 그 건강보조식품이며 얼마나 약들이 많습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것을 안 먹어도 우리 몸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딱 밥 두세 끼만 딱 잘 먹고 운동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뭐죠? 좋은 결정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행동이 없다면 좋은 결정도 무의미하다.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면 그 소망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 즉시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볼까요? 우리 김봉순 작가님, 네. 예,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게으르고요. 네. 두려워하고 네. 염려하고 걱정이요. 예, 또 말도 많죠. 네, 말도 많아요. 예, 왜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이 아니 우리 김봉순 작가님 말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첫 만남이 우리 카톡이 엄청 말이 길게 보내셨어요. 길게 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연이 되려고 하니 딱 그렇게 저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짜 요번에 또 좋은 민원 들어가지고 요번에 또 칭찬도 받으셨고 예, 하셨는데 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금원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 계약을 했고 이제 올해 안에 책 출판 됩니다. 출판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곧 출판 계약하는 이제 뭐 황지혜 작가랑 김봉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저 두 분도 올해 안에 출판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또 최근에 또 계약을 한 이제 김지선 작가도 그 책이 출판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독자에서 저자가 되는 거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법 학교를 졸업할 무렵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교훈은 중요한 원리로 발전했다. 당신은 주위 환경의 결과물이다. 여러분은 주위 환경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바라는 목표를 향해 당신을 가장 잘 발전시켜줄 환경을 선택하라. 진짜 이거 뭐 명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또 읽고 삽니다. 자, 소보성 작가 이번에 책 출판됐죠? 예.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저는 이제 나답게 살아볼게요 라는 책입니다. 좋아요. 아유 예쁘게 나왔던데 막상 책이 나오니까 별로 기분 그렇죠? 어때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하고서 이제 뭐 교정할 때까지 별로 이제 안 와닿았다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쇄 들어가고 책을 받아보니까 이제서야 저는 좀 실감이 되는 편이었었습니다. 맞죠. 그때는 막 우리가 또 수정도 해야 되고 미리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했고 이제 저자가 되었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저 34살입니다. 내가 자꾸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리게 보여서 20대 후반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34살이면 네, 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예요. 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 이제 칭찬하고 뭐 축하해 주는 분들도 있겠네요. 예. 대부분 다 이제 언제 나오냐고 빨리 구매해 주겠다고 막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죠. 기분 좋습니다. 좋죠. 하고 이제 이번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펴냈으니까 앞으로 또 꾸준히 책을 쓰기를 바라요.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 한책협에서 배우신 분들은 제가 오늘인가 제가 최종윤 작가인가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포스팅.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 책은 나와도 카페 소식을 올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번 서치하다가 한번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은데 보면 이제 우리 한집 식구들이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기도 좀 멀쩡하고 해서 뭐 그러는 건지 그렇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3권을 출판했는데 그래서 잘 배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 환경만 잘 여러분들이 가꾸어도 우리 이 삶도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꾸어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은 당장 어떻게 뭐 그만둘 수는 없잖아.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이제 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 수입을 가지고 일부분을 자기개발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진짜 자기개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박 달기 하는 그런 자기개발도 있고 진짜 인생에 어떤 도움되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자기개발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다, 스펙을 쌓는다, 뭐 영어 회화 이런 공부를 한다.
뭐 그런 것은 이제 취미 정도로는 괜찮은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100명 중에 이제 뭐 한 명 정도 나올까?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끈기 근성이 없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해서 무조건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완전 가르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이제 파종을 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지금의 이 환경, 이 주위 환경이나 이 땅에서 이 땅 그대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법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보리 씨를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쟁기로 논을, 밭을 다 갈아엎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힘든 작업이야. 그 무거운 쟁기,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다 갈았으면,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이랴 하면 소가 막 이제 큰 그 논을 하루에 몇 마디씩 막 갑니다. 어릴 때 그거 보고 막 그렇게 우리 새우깡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이 논과 밭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정리를 하셔야 돼.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이 나오면은 이제 카톡을 보내서, 나 이번에 진짜 고생해서 몇 달 동안, 우리 한 책을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는 2주 만에, 한 달 만에 책을 쓰잖아요. 한 달 만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뭐 사기꾼이다, 뭐 영혼이 안 담겠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책 안 써본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몇 개월 동안 진짜 고생해서 책을 썼는데, 이번에 책을 내게 됐다. 근데 책 한 5권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해주고 하면 내가 친구로서 많이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내보면, 반응이 와. 딱 읽었는데, 오고 10분 동안 답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나가리 시키는 거야. 딱 이제 손절하는 거지. 읽었는데 씹었다. 손절. 뭐야, 친구인데, 누구시,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책 한 번 선물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 진짜 너무 이제 이게 너무 감동하고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연락이 오거든. 전화도 오고 막 바로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한창 이제 카톡을 보는 1, 2분 뒤에 뜸을 보내서 보낸다 그러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좀 질투도 나고 이제 시기심도 생기는데, 좋은 사람을 보여줄 것 같고 미운 감정 이런 걸 좀 이제 이렇게 가라앉히느라 1, 2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카톡 보내오는 거야. 연습입사 들어가 다 훑어보고 알지.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고 해서 딱 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굳이 안 만나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더 사귀는 것보다 사람 한 사람을 손절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면은, 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성공했지. 영업하시는 분들 하루에 수십 번 만나잖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때는 이제 순수함, 순정파들이 많았어. 정이 있고, 그때는 진짜 노력에 의해서 진짜 기회를 주고, 누구시 진짜 열심히 하시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 이 사람 소개줄게 했는데, 지금 SNS,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 이제 사기를 당하는 많은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주위 환경을 제대로 정비를 잘 하십시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남은 시간 행복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